안녕하세요. SNT의 박지영 강사입니다. 예, 명절 잘들 보내셨죠? 예, 저는 단대부고만을 전담해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지영 강사입니다. 올해 이제 입시가 다 끝나고 저희 졸업생들이 이제 OT에 이제 대학 OT에 들어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있어서 그중에 좀 마음에 남는 학생들 한 4명 정도만 세워봤습니다. 3학년 1학기, 2학기에 각자 사이좋게 전교 1등을 했던 학생들이 각자 연대, 한양대 의예과에 진학을 했고요. 9등급제 기준입니다.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432 1등급을 받았던 학생이 서울대에 진학해서 저희 반에 지금 현재 조교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본인이 이제 의예과 3관왕이라고 자랑 좀 해달라고 저희 반 내에서는 성장의 아이콘이었는데요. 정말 제가 이제 프린트 변형 문제들을 많이 같이 만들고 제시하고 이랬을 때 이것저것 꼬치꼬치 평하고 이 문제는 좋네, 이 문제는 어쩌네 하고 이제 언제나 이제 직관력 있는 어떤 태도로 제가 만든 것들을 정말 성의 있게 풀어줬던 학생인데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돼서 잠깐 세워봤습니다. 제가 그 보수적으로 잡아봤는데요. 제 느낌에는 8명인 것 같긴 한데 살짝 학생들 자기 전교 등수 살짝 겹치기도 해서요.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확실하게 7명은 맞다 이렇게 해서 잡아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졸업식 날을 기준으로 전교 1등, 4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은 내력이 있었습니다. 올해 졸업생을 기준으로는 한 1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제 1, 2, 3학년 동안에 제 수업들을 들었던 내력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 듣는 이제 예비 고3들, 이제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조금 서운할 수 있겠네요. 작년에 이제 저랑은 이제 2년 연속으로 제가 이제 단대부고 1, 2등급이 유의미하다, 11% 이내 1, 2등급이 유의미하다라고 할 때 제가 항상 학교에 이제 과반수 이상을 저희 반에서 배출했던 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학년을 기준으로는 뭐 1등급 학생도 2등급 학생도 이제 굉장히 다수가 저희 반에서 낮다. 전체 2등 내지는 전교 1등 경험자가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중에 함께 있습니다. 예, 2학년의 승부는 정말 잠재력이 폭발하고 자기 자신이 정말 오랫동안 갖고 왔던 어떤 재능들을 마음껏 꽃피우는 시간이라고 하면 틀림없겠는데요. 그렇게 이제 보조해줘야 될 이 어떤 정규반의 형태, 왜 2학년에서도 아니 정말 2학년이야말로 이런 이제 내신반으로 진행되는 학교 수업이 정말 큰 시너지와 큰 폭발력을 낼 수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포리즘 격언을 잠깐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가 꼭 사과나무나 떡갈나무와 같은 속도로 성숙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그가 남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봄을 여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인가? 라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헨리 데이빗 소로라는 작가의 월든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요, 1학년 때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각자 저마다의 다른 내력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다양하게 이제 범주화할 수 있겠으나 좀 수학이니까 특정하자라면 선행의 내력이요. 선행의 내력이 아주 깊고 많은 학생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다양하게 섞여져 있죠. 그렇지만 당연히 이제 자기가 이제 중학생 때 성실했던 학생들이 성실의 결과물을 가져갈 때 거봐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던 거 아니야? 구조가 짜져 있던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그 내력을 일찍 갖추지 못했던 학생들은 좀 뭐랄까요? 내가 그때 선행하지 않았던 게 큰 잘못인가? 내지는 내 나름대로 이제 커리를 따온 게 어딘가 문제가 있었나?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사실 조금 있었는데요. 2학년 때는 이제 자기 그릇이 많이 커지고 정말 거기에 어떻게 이제 이 2학년의 시점에서 담고 그거를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잠재력이 정말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1년 차 대치동 강사로서 지내는 동안에 들여다보면 물론 중학교 때 성실, 중학교 때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했던 것 보상을 받죠. 그렇지만 그거는 또 1학년 때 자기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2학년의 시점에서는 좀 제로 베이스고 많은 것들이 평준화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자기 자신의 계절을 정말 기다리면서 열심히 했던 학생이 자기의 계절을 마주하는 시간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은 시간이 바로 이 2학년의 시간입니다. 예, 단대부고 수업이기 때문에 단대부고에서 진행되는 수학 프린트 그게 이제 정기고사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설명드리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주 정형화되고 아주 양식화된 상태로 이렇게 객관식 14개, 단답형 4개, 서술형 4개인 상태로 거의 3년째 양식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듣기로는 1학년에서 같이 담당하신 선생님이 일부 2학년으로 올라오시게 됐어요. 어쨌든 네 분의 조합에 따라서 또는
지금 이제 등급제가 바뀐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정해진 양식이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일단은 제가 기존에 경험한 14개 객관식, 단답형 4개, 서술형 4개를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유의미한 교과서 문항이 항상 8, 9문제가 항상 있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학교 프린트의 반영률이 중요할 텐데 예, 역시나 여느 학교랑 다르게 많은 프린트 반영률, 각각의 정기고사에 9문제, 9문제, 8문제, 11문제가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22문제 중에 교과서 문항을 제외하고 프린트에 대한 반영률이 이렇게 높다라는 건 정말 프린트에 대한 이해와 분석과 준비가 시험에 아주 결정적이다라고 거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주목할 만한 지점은 뭐냐면요. 예, 드디어 이제 단답형 문제에 프린트 문제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첫 번째 시험 같은 거 중간고사 같은 경우 보면 4문제 단답형 시간을 작년을 돌아보면 아 맞다. 조금 변별력을 가르기 위한 단답형 문제는 1학년 수준에서는 조금 이제 외부 문항을 만들거나 창작 문제로 이제 출제를 하거나 혹은 고2고3 문제, 모의고사 문제들을 좀 1학년으로 내림으로써 낯설게 하기 기법으로 좀 어렵게 생경하게 내는 게 출제 경향이었다라면요. 학교 프린트 양도 좀 줄어듭니다. 1학년 때 한 60문제, 70문제였다라면은 2학년 때 한 40문제 정도로 좀 더 양이 줄고요. 그렇지만 이제 과목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목 자체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 깊이 숙고하면서 변형하게 되면 훨씬 더 어려운 형태의 문제로 만들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예, 보시면 알겠지만 단답형 문제의 프린트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게 1학년과 2학년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서술형이요. 서술형이 매번 4문제씩 있었고 거의 대부분은 학교 프린트에서 반영해서 서술형이 출제가 됐다. 그래서 고난도 단답형, 서술형 이 2개가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프린트 반영 비율이 결정적이었던 시험이 단대부고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1컷, 2컷 잡았으나 1컷은 이제 4% 1컷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2컷, 작년까지는 이제 11%였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어서 잘 의미해 보면 79, 80, 거의 대동소이하기. 1학기 같은 경우는 시험의 밸런스가 아주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거의 난이도가 이제 비슷비슷했고 저희가 바라보기로 11%에 한 80점 정도의 점수가 맞췄다면 그걸 한 10% 정도로 바꾸면 한 82, 3점 그 정도를 1컷으로 두고서 시험 출제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이 5등급제의 변화에 잘 맞아떨어지는 그보다 살짝 한두 개만 시험이 쉬워서 80대 중반에서 90점 정도가 이 동네 대부분의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1학년에 어떤 1컷 어떤 커트라인이 주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의 기조대로라고 생각한다면 작년의 시험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여기서 난이도를 한두 개만 조금 시계 이완시켜 준다라면은 지금 현행 5등급제 내에서 적절한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만 난이도를 정하고 확정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 선생님들도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시긴 하지만 그게 이제 컨트롤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래서 2학기에 첫 중간고사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말고사는 불시험이 치러졌고요. 예, 1컷이 80점대였다. 그래서 이제 2등급 커트라인 74점이다라고 이제 잡아놨을 때는 저희 작년 기준으로는 1학기 기말고사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웠잖아요. 그 정도 난이도 되는 시험이 출제된 적도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1, 2학기를 들여다봤을 때 2등급 커트라인을 좀 주목해서 본다라면 한 1학기 때 나왔던 정도의 난이도와 점수대가 좀 이렇게 바람직한 시험이지 않을까? 그러고 그 정도 방향으로 선생님이 또 출제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준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단답형, 서술형 이 2개 구조에서 확실한 변별을 가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건 뭘까요? 첫 번째 중요한 건 서술형이 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서술형의 배점이 결정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서술형 배점이 8점, 8점, 9점, 9점. 그래서 다 합치면 그 정기고사 100점에 거의 40점에 육박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크죠. 그러면서도 예, 이게 이제 프린트에서 문항들을 그대로 출제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 서술형보다는 훨씬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4문제가 정말 이 정기고사의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예, 저희 반에서 공부할 때 큰 이점과 유리한 점을 갖게 된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왼쪽에 이제 프린트에서 나왔던 원본 문항은 예, 숭습강에 있었던 뭐 다른 학교들 다 대동소이하지 않아요? 숭습강을 어떤 소스로 삼고 그걸 출제하는 걸 맞아요. 맞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반복 부분에서도 저희 반은 좀 이점이 있습니다. 예, 각 기관에서 모은 변형들을 제가 잘 섬세하게 이제 한번 모아봤고요. 근데 저기 있는 단순한 변형, 숫자 변형들로는 좀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충격을 주고 야, 여기에 너가 생각지 못한 지점이 있어를 전달하기엔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두 문제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제시했던 문제이고요. 이 문제에 집중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단대보고라 시험에 하루 이틀 빨랐던 서울고 같은 거에서 동일한 소재 문제를 좀 더 각색해서 이제 어렵게 낸 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변형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큰 장점이겠는데요. 두 번째는 서술형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답만 맞는다라고 해서 이 8.9점을 온전히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에 이제 제시된 모범 답안을 들여다봤는데 너무 중언부언 말이 깁니다. 수학이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수식의 언어들을 명료하게 표현하면 되는데 한글 말씨가 너무 긴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서술형의 모범 답안을 짰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면서는 이 문제가 한 케이스를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푸는 건데 그 3개의 케이스 중에 하나에서 답이 나오는데 그 나머지 안 되는 2가지 케이스에서도 왜 이 녀석이 답이 안 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EBS 콘텐츠가 제공하는 해설지가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는 해설지인데 그 해설지 안에는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 안에 반드시 서술형의 채점 요소로 들어갈 안 되는 케이스까지를 꼼꼼하게 써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당연히 그 세부의 구성 요소에서는 안 되는 케이스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채점의 요소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반에서 다중으로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또 시간을 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고 효율의 모범 답안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 또 마지막으로 안정감 있게 서술해 나갈 수 있는 장점, 이런 이점들을 저희 반에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서술형 문제에 어떤 문제도 나오게 되냐면요. 모의고사에 보통 킬러 문제급으로 어려운 소재인데 이게 킬러 문제의 배분상 더 넣기는 어렵다라고 하면 추론형 문제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프린트 원본 문제는 모의고사의 빈칸 채우기형 수학 모의고사 문항이고요. 저기는 문항 자체의 난이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자기 자신이 이 지필자가 쭉 풀어주면서 출제자가 풀어주면서 너는 이 문맥상 필요한 어떤 수식들만 끼워 넣으면 돼 하면서 이제 그걸 추론하는 형태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프린트에 들어있을 때 학생들의 심리상은 뭐냐면 이거 풀이가 너무 길어. 이거 안 나올 거야. 나오더라도 뭔가 좀 축소해서 뭔가 줄여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유혹받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왼쪽에 있는 문항들이 합을 또 합친다. 시그마에 또 시그마다. 이런 이제 어려운 소재를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그 나름대로 이 주제는 강남권에서 자주 반복됐던 어려운 테마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더 좋은 풀이, 더 좋은 솔루션을 예쁘게 정서해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춰간다라면은 원래 있었던 문제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임팩트 있고 좀 더 깔끔하게 서술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할 수 있어 하고 제가 직접 모범 답안을 제시했던 거고요. 학교에서 출제하긴 했는데 역시나 호흡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쭉 서술해 나간 거에 한 60%, 70% 그 단계에서부터 발문이 짜여지게끔 문제를 호흡을 좀 줄여서 출제한 내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반 학생들은 더 긴 호흡으로 더 철저하게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써내려가는 게 정말 편안하고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형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학생이 최고의 현사를 쓴 게 있어서 잠깐 이제 남겨봤는데요. 앞에 제가 제시한 연세대 의예과에 갔던 학생이 요런 이제 피드백들을 좀 남겨줬습니다. 뭐 단대부고의 시험이 프린트의 철두철미한 연구와 분석이 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어떤 수학 정규반에서는 좀 그거를 이제 좀 아주 디테일하게 캐치받기 좀 어려웠는데 학교의 선생님이 강조하시고 학교의 방향성에 아주 천착하고 집중해서 진행됐던 저희 정규반에서는 고난도 서술형이요. 그러니까 고난도 서술형은 서술형 문제니까 8.9점짜리인데 그걸 1등급 받았던 학생들 기준으로 과반수 이상이 틀렸어요. 뭔가 이제 어떤 답의 상황이 2가지 중에 초이스를 고르는 건데 그래서 2개 중에 고르라니까 학생들이 답을 다 2개를 냈죠. 근데 어떤 상황마다 매번 2번씩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답이 6개로 분할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저 같은 경우는 직보 때 시험에 출제했던 문제가 똑같이 그런 형태의 답안이 나오게끔 짰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은 그 고난도 서술형 문제를 굉장히 이제 수학을 잘했던 친구들도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 저희 반 학생들이 다 맞췄던 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짚어서 결국 2학년 1학기 때에는 출제될 고난도 서술형 문제를 그대로 예상해내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초고퀄리티의 프린트 변형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저희 반만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라고 확증을 해 주었는데요. 저희 반에서 정기고사 보는 부분들, 특별히 배점의 비중이 큰 이 서술형 부분들, 서술형이 다른 학교보다 조금 더 어렵다 할지라도 출제의 근거는 대체로는 이 프린트
혹시나 교과서 이런 부분이 출제된다 할지라도 선생님이 아주 섬세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주는 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470 경찰사관 수완에 강하다. 그러면 여기 제시된 모의고사가 아닌 계열수를 읊어보면요. 3, 6, 9, 11이죠. 특히 6, 9, 11 같은 경우는 평가원,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요 3, 6, 9, 11은 워낙 메이저한 어떤 기관 시험이다 보니까 각종 다양한 강사들,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어떤 출판사들, 그리고 플랫폼 업체들 다양하게 모여가지고 변형 문제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물론 그 부분의 퀄리티적인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겠으나, 그런데 4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 교육청에서 주관한 시험인데 살짝 메이저 느낌은 아닌 모의고사죠. 그리고 경찰, 사관 기출,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학교 프린트에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수능 특강이 들어올 수도 있고 3, 6, 9, 11처럼 메이저 모의고사 문항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4, 70 경찰 사관 수능 완성 같은 경우처럼 조금 앞에 얘기된 모의고사나 컨텐츠보다 살짝 빈도수가 떨어지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이제 만나게 되면 그게 프린트 문항에 들어오게 되면은 변형 문제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누군가가 만들어주고 제시해줘야지만 풀 수 있는데, 뭐 저희 반 같은 경우는 큰 이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7월, 10월 경찰 사관 그리고 수능 완성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또 저는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단대부고를 졸업한 아주 유력한 학생들이 많이 조교를 참여하고 있고요. 저랑 이제 공부하고 같이 지도하게 된 연차가 많이 쌓여서 제가 이제 같이 문제를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문항은 수능 완성, 그러니까 살짝 메이저리티는 좀 떨어지는 이제 출제 소스입니다. 근데 학교 프린트에 들어왔어요. 근데 문항들 조곤조곤히 보면 미분의 요소 외에 기하학적인 해석까지를 같이 요구하는 좀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를 대비시킬 때에는 저거 좌우로도 반전시키고 어떤 기하학적인 구조를 좀 더 어렵게 바꾸면 어떨까? 라고 제가 이제 같이 조교들이 있는 어떤 회의 장소에서 제가 같이 제시를 하고, 이렇게 변형할 사람들이 좀 필요해 라고 구두로 얘기했는데, 우리 준원이라는 학생이 뭐 너무 이렇게 이제 그걸 잘 귀담아 듣고는 정말 실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저 왼쪽에서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구조였는데, 여기서는 가계 이등분선이라는 좀 기하적인 요소를 새롭게 뒤틀어서 또 좌우도 대칭을 시켜서 어렵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문제를 짜와서요, 제가 너무 대견해서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땀 한 땀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제를 만드는데요, 공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학생 본인도 열심히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 만든 것이 오답이 없는지 재확인하고, 답의 깔끔함, 문제의 간결함, 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 검수하고서 문제를 출제하고, 제가 그 문제를 풀어보고서 참 문제 정말 좋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자까지 해서 이 한 문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들인 노력과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좀 제시하고 싶어서 제가 전면에 드러내 봤는데요. 이렇게 좀 변형 문제를 구하기 어려운 콘텐츠에서도 저희 반에서는 굉장히 안정감 있고 넉넉한 양을 변형 문제로 제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수석 조교가요, 이제 프린트 문항들이 나와서요, 그 프린트 문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킬러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만을 좀 변형해줘. 이 수석 조교 학생은요, 저랑 이제 이 단대부고 반을 맡은 지 5년 동안을 해왔습니다. 5년째. 그러니까 정말 1, 2년 차에서도 제가 이제 변형물을 같이 만들어봐 제시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본인이 군대도 갔다 오면서 단대부고 기수가 쌓이고 여러 번 문제를 만들면서는 이제 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건 좀 가렸고요. 당연히 저도 열심히 만드는데요. 저희 이제 메인 수석 조교가 이 한 정기고사,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한 정기고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냥 쉬운 변형 말고 정말 유의미하고 어려운 변형 문제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게 저희의 이제 하나의 단면이고요. 저렇게 이제 별표 친 것들은 특히 어려운 문제들, 모의고사 22번, 뭐 29번, 30번 이런 킬러 문제들에 대한 변형 문제들을 이렇게 이제 엣지를 담아서 별표 쳤던 문제들인데, 어려웠던 문제들 좀 더 어떤 특이한 차관점, 아주 깊이 연구한 지점들을 가지고 변형 문제를 만든다. 저희 반보다 더 넉넉하게, 더 정교하게 대응받을 수 있는 애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자신 있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작년에 정말 맞춘 학생이 거의 손에 꼽히는 문제, 킬러 문제를 저희 조교 학생이 맞춘 내력도 있었습니다. 왼쪽의 문항이 수능특강에 있었던 원본 문항이고요. 아주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발상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SN이라는 합으로 정의된 수열인데요. 저 합으로 정의된 걸 두 개로 나눠서 정의하자, 이거는 정말 저 문제가 거의 이제 새로 시도하는 굉장히 특이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저 문제처럼 기존에 있는 함수가 이렇게 이제 1차 함수로 제시가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을 저희 조교 학생이 이걸 2차로 바꿔서
예, 왼쪽에 있는 발문에는 2개만을 물어봤지만 이거를 3개가 되게끔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어려운 문제로 만들었고요. 예, 객관식이 14문제를 말씀드렸죠. 제가 직보 시간에 저희 조교 학생이 만든 문제가 너무 유의미하고 유력해서 예, 객관식 킬러 문제로 제시했습니다. 저렇게 단대 랩스라고 붙인 거는 저희 조교진들이 혹은 제가 직접 만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제가 만든 문제는 제 이름을 쓰고 조교 학생이 만든 문제는 저렇게 정호라는 이름을 붙여놓곤 합니다. 근데 그게 단답형 4번, 단답형 1, 2, 3, 4번 중에 4번이니까 그 해당 시험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예, 원본의 기조를 2차로 바꾼 것도 똑같이 예, 카운팅하고 개수를 세는 것도 3개 똑같이 해서 맞춰낸 내력이 저희 조교 학생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까지 맞출 수 있는 역량이 저희 반 안에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더 믿고 신뢰하고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제가 이제 칭찬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내력도 있었고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만드세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정말 자신 있고 정말 좋아하는 지점이 바로 2학년의 변형 문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한 문제 한 문제가 사실 1학년 때보다 문항수도 줄었고 가지고 있는 어떤 품위도 넓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어떤 특별한 포인트를 잡고 변형하기에 정말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변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표현으로는 정말 한 문제를 준비해도 헤아릴 수 없는 깊이로 천착해서 준비를 하자. 이게 제 2학년의 포인트인데요. 예, 왼쪽의 문항이 역대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고 가장 아름답고 또 정형화된 수식으로 풀어내기 되게 어려운 문제라 평가되는 킬러 문제입니다. 예, 저런 문제들이 그냥 사실 숫자만 바꿔서 출제돼도 좀 부담이 있는데 저게 이제 학교 프린트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는 전국 단위의 기관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출제하되 숫자 정도만 바꾼 거 말고 좀 더 유의미하게 어렵게 바꾼 건 또 없을까라고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문제보다 훨씬 더 높은 층으로 바꾼 게 이제 세종과고의 기출문제에 좀 걸려 들어왔습니다. 예, 요즘에는 과고에서도 모의고사의 어떤 주요 유력한 문제들 변형한 형태로 예, 그래서 내신의 기조랑 비슷해지는 경향성이 생겼습니다. 수능의 기조와도 좀 비슷하죠. 수능도 이제는 더 이상 낼 게 없기 때문에 단원과 단원이 통섭되게끔 계산은 좀 더 지엽적이고 복잡하게 이렇게 내신화되는 경향처럼요. 예, 세종과고에서 출제된 문제가 바로 저 유명한 모의고사 킬러를 깊이 연구해서 저기는 구간의 간격을 1에서 2분의 3으로 늘린 형태로 출제가 됐더라고요. 비단 1을 2분의 3으로 바꿨지만 예, 층위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잘 잡아줄 수 있게 추가적인 조건, 예, 요러요러한 부분들이 좀 더 정수가 되게 세팅해봐 라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그냥은 절대 못 풉니다. 원본을 풀어봤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원본의 문제를 풀어보고 그 원본의 문제를 깊이 연구해보고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탐구해본 상태에서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편안하게 맞추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는 이렇게 각 전국의 기관들 중에서 가장 어렵게 변형된 형태들도 예, 다시 한번 맛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자랑인데요.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예, 왼쪽의 함수 문제가 3차 함수로 해도 이렇게 이제 어려운데 이걸 4차 함수로 바꿔서 정교하게 문제를 한번 짜봤습니다. 뭐 제 유한한 어떤 이제 탐색 내지는 이제 찾아본 경험이기 때문에 뭐 물론 100%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제가 이해하고 제가 알기로는 요 해당 문제를 4차 함수로까지 바꿔서 또 조건들까지를 2배로 확장시켜서 낸 데는 제 변형 문제, 제가 만든 문제 밖에는 없지 않을까라는 자부심과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호흡이 깊은 문제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변형될지, 그리고 제가 단대부고 선생님들의 어떤 출제 양상들을 많이 봤잖아요. 단대부 선생님들은 정말 탁월한 역량으로 야, 이게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변형된다고 예, 수준들을 많이 그간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샘플들, 어떤 그 다양한 선례들을 제가 잘 마음에 담아두고 어떻게 보면 유사 모방처럼 제가 제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제시하는 건데 이쯤 되면 저희 반에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또 유입되는 시점이 2학년이기도 한데요. 그때 이렇게 평합니다. 아, 정말 지금 이 순간만큼은 특별히 또 이 프린트의 문제에 한해서는 이 대치동 어느 학원보다 선생님 문항이, 선생님 변형 문제가 좀 더 깊이가 있고 정말 더 어려워요. 제가 이제 그 어떤 학원에 있어봐도 이 정도의 깊이로 이 문제를 다루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라는 평가들을 저희 반 학생들을 통해서도 듣곤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물론 이 가운데처럼 그대로 출제된 것이 아닌데 제가 하나의 샘플을 이제 2학년이 돼서 특히 대수, 미적은 갈수록 좀 더 고등 과목이 될 텐데 그 고등 과목에 출제된 어려운 문제들, 킬러 문제들을 정말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잘 이해를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변화의 지점들, 다양한 깊이 있는 변형들까지도 저희 반에서는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프린트가 나오는 그 시점에서 시험의 임바탕 시점에서는 아주 정제된 형태의 모의고사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단답형 대비, 고난도 단답형 대비, 그러니까 저희가 프린트가 나왔다고 해서 프린트만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최근에 나왔던 유력한 모의고사 문항들, 수능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EBS 파이널 이런 주요 유력한 콘텐츠들을 잘 공부해서 그거의 변형 문제를 풀어서 단답형처럼 어려운 문제를 대비하자라는 단답형, 단답형 대비 모의고사. 단단 모의고사가 되겠고요. 프린트가 나왔습니다. 그럼 저도 열심히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쇼트컷도 알려주고 학교 선생님의 강조점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제가 직접 변형해서 조교진이 변형해서 출제를 하게 되면 이제는 프린트가 나왔다. 이 프린트 문제에 대한 다양한 변형들을 풀어볼 결심해서 결심 모의고사 이 두 개의 어떤 모의고사 세트를 진행하는 게 저희 수업 후반부의 작업입니다. 프린트가 나온 직후에서부터는 그래서 이제 등원했을 때 시험을 2번 보는 구조로 단단 모의고사, 결심 모의고사 이렇게 치르게 되고요. 아마 다른 학원들보다는 조금 이제 뭐 휴강하거나 이런 시점들은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린트가 보통 뭐 빨리 나오면 한 달 전에 나오기도 하지만 2주 전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후다다다닥 준비해서 변형 문제들 열심히 이제 시험 형태로 이제 치르게 되고요. 만들지만 제일 좋은 문제, 만들지만 제일 나올 법한 문제, 제일 뒤로 빼둡니다. 그래서 전날 치르게 되는 모의고사. 제가 학원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외람되지만 이런 헌신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이렇게 휴강을 하는데 저는 그 일주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저희 이제 제 연구소에 와서 밤이 맞도록 변형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도 그렇게 제가 1, 2, 3학년의 이 정기고사 시험들을 정말 일주일 동안 안에 정말 좋은 변형을 이제 만들어내려면은 정말 일주일이 모자라요. 저희 수석 조교진들 중에 좀 시험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학생들까지 같이 모여가지고 정말 열심히 변형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일주일 동안에 용광로처럼 끓여서 나온 그 문제들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감히 이름을 학원 강사이지만 외람되게도 헌신이라는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하기로 이렇게 네이밍을 지은 지는 한 2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정말 헌신 모의고사가 실제 출제된 어떤 시험의 싱크로율가 가장 높았던 거는 이제 당연하고요. 아무래도 정말 한 강사가 마음과 시간과 어떤 에너지를 다 쏟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울림이 있고 학생한테 크게 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 치르게 되는 가장 최적화되고 가장 좋은 모의고사, 헌신 모의고사까지 이 구조는 1, 2, 3학년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단대부고 학생들에게 이제 교육명사가 된 저희 이제 변형문제 묶음집 1.0, 1.5, 2.0 이렇게가 있는데요. 이제 2.0이 보통 집보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린트 변형들을 이제 총 집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원본 문제가 있어서 변형 문제만 쫙쫙쫙 모아놓고 우리 이런 거 공부했으니까 리뷰해봐는 아닐 테고요. 모의고사 원본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것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강조한 강조점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강조한 지점들을 이렇게 이제 팁하고서 이제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팁은 아마도 이 문제의 풀이를 위한 좋은 어떤 발상, 차관점, 변형의 가능성, 혹은 서술형이 꼭 써야 될 내용들, 다양한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강조한 내용들을 이렇게 팁 형태로 쭉 써놓고요. 학원 강사이기 때문에 숄컷이 있게 마련입니다. 좀 더 임팩트 있고 좋은 풀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밑에 마련해 놓은 풀이는 이제 학교에서 제시한 풀이가 아니라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좀 더 유의미하고 차관점이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써놨습니다. 저는 시험 직전까지 망각과 싸우는 거 맞죠? 저희 학생들이 또 특별히 뭐 이제 과탐 과목들 메모를 해서 시험을 보고서 또 그 다음 이제 수학 시험을 볼 때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수학 공부 안 했더니 조금 감이 떨어졌어요 라고 했을 때 아주 급속하게 이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최고의 효율로 복습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 강조했던 내용들 제가 제시한 숄컷들 이렇게 잘 준비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무수히 많은 변형들을 풀었을 겁니다. 거기서 가장 유의미했던 것들 리뷰할 수 있게끔 한 문제당 3개, 4개, 많으면 뭐 5-6개까지 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공부했던 변형 문제들을 이렇게 세트로 지어서 책자 형태로 만드는 게 프린트 변형 2.0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같이 첨부된 자료로 뭐가 있냐면 서술형 만점을 위한 머스트헤브 서술형이라는 프린트물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린트를 그냥 그냥 풀어보고 연습한다가 아니라 이게 서술형에 나왔을 때는 분명히 채점의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별로 요런 거를 썼을 때는 몇 점, 요런 거 썼을 때는 몇 점 이런 거를 이 프린트의 모든 전 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써야 온전히 100점을 8점, 9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채점표로 준비를 시켜서 학생 본인이 그냥 풀어보고 그냥 채점하고 끝이 아니라 자기가 채점표에 맞게 내가 온전히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보수적으로 꼭 써야 될 부분들을 남겨서 쓴 게 바로 채점표인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공부하게 되면 준비가 완벽하게 된 상태로 정기고사에 임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잠재력이 폭발한 사례들 많이 있었습니다. 예, 뭐 시험 1등급 받았다. 예, 이제 이번에 한양대 의대 간 학생이 2학년 때 특별히 뭐 그간에 늘 1등급 받아오다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살짝 이제 어렵거나 좀 기조가 좀 특이했던 때가 있어서 그때 또 1등급을 다시 받는 게 참 쉽지 않은 챌린지였는데 끝내 1등급 받고 또 미적분도 1등급 받고 전체 수학 과목들을 1등급 받으면서 예, 본인이 유의미했던 상황들을 남겨줬던 거고요. 예, 제가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꼼꼼하게 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미적 1등급을 받았고 성적표 1정령 받았고 그래서 전교 1등 했던 이제 학생에 대한 내력도 있었습니다. 예, 뭐 다양한 선례, 다양한 사례들이 저희 안에 있었고요.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2년 동안 제 수업을 온전히 들으면서 거의 대부분 1등급을 받은 학생, 4% 1등급입니다. 학생이 남겨둔 어떤 이제 사례인데요. 본인이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를 준비하면서는 수학 과목이 아주 깊이 된 건 아닌데 정말 본인이 이 진행됐던 단대부고 내에서 15등 이내에 들어가는 그런 시험들을 주로 맞다라는 게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저한테 이제 호응을 해준 건데요. 저도 참 고맙고 저도 참 뭐랄까요? 이 학생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많은 에너지를 또 많이 공급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반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선배들, 수도 없이 많은 사례들이 2학년 때 특별히 잠재력이 폭발한 사례들이 많으니까요. 예, 저희 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공지능 수학도 걱정 없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데요. 제가 이제 인공지능 수학을 수업한 내력이 있군요. 예, 12월에 이미 제가 이제 몇 회차에 걸쳐서 인공지능 수학을 특강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수학을 좀 이게 수업 형태로 제가 진행을 해보고 또 교과서도 열심히 탐독을 해보고 또 왼쪽에 똑같은 과목은 아니지만 예, 이미 3학년 과목에 인공지능 기출하는 선수 과목이 있었고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출제했는지도 제가 열심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수학은 수학 과목으로 분류가 되긴 했으나 수학 자체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정규반 형태로 진행하기보다는 시험 직전에 이제 학교의 강조점들을 잘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거를 이제 직보 형태로 1회 정도로 직보를 진행하려 하고요. 시험 전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에 이제 선례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 문항수가 많아요. 한 30문제 정도를 이제 맞춰내는 문제라서 한 문제 한 문제랑 호흡은 짧지만 정확하게 진입 판별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어떤 인문학적인 요소가 많은 형태로도 시험이 같이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수학적인 요소가 가미돼서 계산하는 부분, 써내야 되는 부분들 아마 또 서술형도 같이 이제 들어갈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시험이 나오겠다라는 게 충분히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 치를 수 있는 모의고사 2회분을 제공하는 형태로 넉넉하게 대응하려고 하니 인공지능 수학도 저희 반에 걱정 없이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저희 정효 조교진을 말씀을 드리면, 저랑 이제 단대보 기수를 거의 5번째 기수째 이제 공부하고 있는 수석 조교 학생이 있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연합반을 했을 때 학생입니다. 졸업한 지 한참 됐어요. 군대도 갔다 왔고요. 정말 이제 단대부고로는 웬만한 단대부고 전임하는 선생님들보다 경험치가 이제 많은 학생이 이제 수석 조교로 있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제가 너무 애정하고 제가 좋아하는 단대부고 졸업생들입니다. 예, 위에 이제 윤호 같은 경우도 거의 저랑 이제 4년째 호흡을 맞추고 있고요. 준원이는 이제 2년차에 접어드는 조교 학생이고 현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4, 3, 2, 1등급을 순차적으로 맞으면서 이번에 제 조교로 유입된 학생입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단대부고 졸업생들을 포함한 아주 실력 있는 조교진들이 저희 안에 있으니 저희 수업 후에 진행되는 아주 꼼꼼한 클리닉 또 주말간에 진행되는 클리닉에서도 굉장히 내실 있고 선배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아주 꼼꼼한 클리닉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은 아쉬운 얘기를 드리자면요. 저희가 지금 이제 마감 인원으로 지금 방학 말미에 있는데 마감 인원이 상태로 지금 정규반 수업이 방학 동안에 쭉 진행이 돼서 학생들 문의가 있고 또 시험을 보고 제가 생각한 합격 점수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마감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처음부터 상함수의 그래프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고요. 지금 이제 2, 3년간 유지된 양식으로 객관식 16개, 단답형 4개, 서술형 4개 학교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감 대기 중인데요. 어쨌든 시험을 봐주시고 그 이후에 좀 자리가 나고 그 순번이 될 때는 저희가 이제 순서대로 좀 안내해드리고 유입 시점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이 애정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저도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앞으로 전진하는 동안에도 저희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동안에도 이 2학년의 시점이 자기 자신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만날 수 있는 시점,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좀 공부에 대해서 알긴 알겠으나 참 공부하기 힘든 어떤 멘탈적인 요소들을 잘 잡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2학년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예, 최상의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는 학년 2학년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오늘도 정진, 오늘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영상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짧지 않은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